90살이 넘은 할머니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무엇이든 열심히 쌓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끝자락에서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다 부질없었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돈, 명예, 재산도 나이가 들면 점점 의미를 잃어갑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늦게야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젊을 때 그 중요한 것들을 챙기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 90살 할머니가 전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지금부터라도 무엇을 챙겨야 할지 함께 알아봅시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바꿔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 더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후회 없이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돈을 많이 모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돈이 없으면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노후가 무조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몸이 아프면 제대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병원비로 쓰거나 남은 돈은 자식들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평생 돈만 모으다가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돈을 모아두는 것만 생각하면 정작 즐길 시간은 점점 사라집니다. 돈은 결국 살아있는 동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는 돈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행을 가고 좋은 사람들과 밥을 먹고 행복한 순간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돈이 많아도 외롭다면 그 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가진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돈이 아니라 시간과 경험이 결국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해 돈을 모으는 것보다 제대로 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젊을 때는 높은 자리에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명예도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직장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결국 떠나야 합니다. 사회적 위치가 높았다고 해도 나이 들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명예를 쫓으며 살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사회적 지위보다 인간관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사람들은 명예를 지키려고 애쓰지만 그것이 행복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오래 일했던 사람들도 결국 외로움을 느낍니다. 나이가 들면 타인의 시선보다는 내 삶의 만족도가 더 중요해집니다. 결국 남는 것은 명예가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의 흔적들입니다. 후회 없이 살려면 타인의 평가보다 나 자신이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즐겁고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명예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결국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성공이 아니라 나 자신이 만족하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모으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재산이 많아도 제대로 쓰지 못하면 무의미합니다. 좋은 집, 비싼 차, 값비싼 물건들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 재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돈을 쓰는 방식에 따라 인생의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데 쓰는 돈이 가장 가치 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가고
의미 있는 경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데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재산을 모으는 데만 집중하면 정작 즐길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치 있는 곳에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돈을 써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보다 나 자신을 위해 쓰는 것도 필요합니다. 행복을 위해 필요한 만큼만 저축하고 나머지는 경험을 위해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이 많아도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면 그 돈은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돈이 아니라 그 돈으로 만든 행복한 기억들입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아플 때 돈을 아무리 써도 건강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병원비로 돈을 쓰기보다 미리 건강을 챙기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무리해서 일하지만 그 대가는 나이가 들어서 치르게 됩니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운동, 식습관, 생활 습관을 관리하는 것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고 작은 이상도 그냥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면 병원비 걱정 없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내 몸이 건강해야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다시 되찾기가 어렵습니다. 약을 먹는 것보다 미리 건강한 습관을 들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병상에 누워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오늘부터라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시작하세요. 걸을 수 있다는 것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걷는 것이 어려워지면 생활이 불편해집니다. 혼자 걸을 수 없으면 어디를 가든 불편함이 따릅니다. 걷지 못하면 활동 범위가 줄어들고 외로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근력이 떨어지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는 다리가 튼튼해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30분만 걸어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이 어려운 사람들은 집 안에서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걸을 수 있는 몸을 유지하는 것이 돈을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걷기 운동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노후에도 활기찬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다리를 건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걷는 습관을 들이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들은 일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절제된 식습관을 유지하며 과식을 하지 않습니다. 자연식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고 가공식품을 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수면을 지키는 것이 건강의 기본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사회 활동을 유지하며 인간관계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도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면 우울해지기 쉬우므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병에 걸릴 위험이 줄어듭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며 지나친 음주나 흡연을 피합니다. 하루라도 가벼운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무거워진다고 느낍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의 결과입니다. 노후에도 활기찬 생활을 원한다면
지금부터 건강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하면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돈보다 중요한 것이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곁에 가족이 없다면 외롭고 허무합니다. 젊을 때는 가족보다 일이 더 중요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보낸 시간이 많을수록 노후가 더 따뜻해집니다. 자식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나이 들어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사랑과 정을 나누는 것이 더 값집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 나중에 외로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가족과 멀어지면 행복은 반쪽짜리가 됩니다. 좋은 가족 관계를 유지하려면 평소에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안부 전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족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후회하는 것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의 존재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도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회적 지위나 일보다는 친구와의 관계가 더욱 소중해집니다. 가족이 있어도 친구가 없으면 외로운 노후를 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친구는 나이가 들어도 함께 웃고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젊을 때는 친구보다 일이 더 중요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친구와의 교류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좋은 친구 하나가 외로움을 막아주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줍니다. 오래된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먼저 연락하고 만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를 사귀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동호회나 사회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와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친구가 있으면 삶이 더욱 즐거워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울해지기 쉬우므로 친구와 자주 만나야 합니다. 좋은 친구는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서는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와의 관계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를 포기하면 점점 더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넓히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활력이 생깁니다. 가족과 친구 외에도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하면 사고방식이 더욱 유연해집니다. 봉사활동이나 지역 모임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넓어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교류하면 세상을 더욱 넓게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소통하면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삶이 더 재미있어집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우울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면 정서적으로 더 안정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돈보다 더 소중한 인생의 자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서는 인간관계를 꾸준히 유지하고 넓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소홀히 합니다. 일과 돈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장 후회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한 순간들입니다. 부모님께 자주 전화하지 못한 것, 가족과 여행 한번 제대로 가지 못한 것이 후회로 남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큽니다. 가족은 항상 곁에 있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회는 점점 사라집니다. 아무리 바빠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이 행복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결국 가장 큰 행복을 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해 보세요. 부모님께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후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기억에 남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한 순간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멀리하면 나중에 혼자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언젠가 해야지라고 생각하며 미루던 일들이 결국 후회로 남을 때가 많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었지만 바빠서 미루다가 나이가 들어서야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한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나중을 기약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회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건강할 때 할 수 있었던 일들도 나이가 들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라는 말은 결국 기회를 놓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는 하고 싶은 일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도전해 보세요. 지금이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할 수 있을 때 해야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면 삶이 더욱 다채로워집니다. 시간을 핑계로 하지 않고 지금 당장 실행하는 것이 후회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작은 목표라도 설정하고 실천하면 성취감이 커집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결국 후회하는 것은 하지 않은 일들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면 나중에 큰 후회로 돌아옵니다.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은 시간이 지나면서 몸에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력이 약해지고 다양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 커집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다가 병이 커지고 나서야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않고 스트레스를 방치하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면 활동적인 삶을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식습관을 개선하고 하루라도 가볍게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아프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성공입니다. 작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관리해야 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평생을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생이 끝나갈 때쯤 남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돈을 쌓아두기만 하고 즐기지 못하면 후회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 친구와 나눈 대화가 결국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노후의 가장 소중한 기억은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눈 순간들입니다.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그 집이 텅 비어 있다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돈을 아끼느라 여행 한 번 못 간 것이 나중에 가장 후회될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일과 돈이 가장 중요해 보이지만 나이가 들면 가치관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일과 돈을 핑계로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며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결국 인생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결국 남는 것은 함께했던 순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미래를 위해 준비하지만 나이가 들면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좋은 기억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과거를 돌아볼 때 행복한 순간이 많다면 인생이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즐거운 기억이 없다면 공허할 수 있습니다. 추억은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좋은 순간들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한 따뜻한 기억이 삶을 더욱 의미 있게 합니다.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좋은 추억이 쌓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행복한 순간을 많이 만들수록 인생이 더욱 가치 있어집니다. 여행을 가고 새로운 경험을 쌓는 것이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일상이 반복될수록 특별한 순간을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평범한 하루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면 특별한 기억이 됩니다. 나이 들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좋은 추억이 많다면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을 즐기는 것입니다. 행복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나에게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후회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면 미래에 후회할 일이 줄어듭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보다 행복한 시간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생은 짧기 때문에 후회 없이 살려면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갖고 배움을 지속하는 것이 인생을 더욱 즐겁게 만듭니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는 작은 변화라도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 행동해 보세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함께했던 사람들과의 추억입니다. 돈, 명예,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은 건강과 인간관계, 그리고 행복한 순간들입니다. 나이가 들었을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삶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자주 연락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고 싶은 일은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후회 없이 살기 위해 실천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작은 변화가 모이면
더 큰 행복이 됩니다. 오늘도 소중한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순간들을 많이 만드세요. 결국 인생은 순간의 모음입니다. 그 순간들을 값지게 만들어 보세요. 지금부터라도 행복한 인생을 만들기 위해 실천해 보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면 옷은 단순히 꾸미는 것을 넘어서 품격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단정하게 입었는데도 왠지 초라해 보일 때 있으셨죠? 거울로 보면 괜찮은데 남들 눈엔 촌스럽게 보인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깔끔하게 입었는데 왜 귀티가 안 날까 하고 고민하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옷 자체보다 어떻게 입었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작은 차이 하나가 전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색깔, 핏, 소재, 액세서리, 심지어 신발 하나까지 영향을 줍니다. 너무 화려하게 입어도 문제고 너무 무난하게 입어도 밋밋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귀티를 더해주는 옷차림의 핵심 6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쉬운 팁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돈 많이 안 들이고 브랜드 옷 없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내 몸에 어울리는 스타일을 알고 실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품위 있고 깔끔한 인상을 주고 싶은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화려한 옷에 손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짝이는 장식, 큐빅, 무늬가 많은 옷은 멀리서 보면 눈에 띄긴 합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오히려 나이를 더 들어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반짝이 있는 옷은 조명 아래에서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무늬가 많은 옷은 자칫하면 촌스럽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색감이 강한 꽃무늬나 추상적인 패턴은 얼굴보다 옷이 더 튀게 보이게 만들죠. 옷이 시선을 다 끌고 가면 사람 자체가 잘 안 보이게 됩니다. 이런 스타일은 처음에는 화사해 보여도 금방 질리기 쉽습니다. 오히려 나를 돋보이게 하기보다는 옷만 강조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한 장식은 관리가 어렵고 세탁 후 변형되기도 쉽습니다. 심플한 옷보다 손이 자주 안 가게 되는 이유입니다. 특히 일상에서 입는 옷이라면 더더욱 실용적이고 기본적인 디자인이 좋습니다. 옷은 입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장식은 적고 선이 깔끔한 옷이 훨씬 오래 갑니다. 결국 단정함이야말로 진짜 품위를 만들어주는 요소입니다. 기본은 지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본이 탄탄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울립니다. 흰색, 검정색, 베이지, 회색 같은 기본 컬러는 실수가 없습니다. 기본 컬러는 얼굴에 집중이 가게 만들어줍니다. 고급 브랜드의 옷을 봐도 기본 컬러가 대부분입니다.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셔츠, 니트, 바지 모두 기본형이 가장 오래가고 유행을 덜 탑니다. 단추 위치, 긴 모양, 바지 길이 같은 작은 디테일이 전체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복잡하지 않은 디자인이 오히려 세련돼 보입니다. 기본 옷은 코디가 쉬워서 활용도도 높습니다. 겹쳐 입거나 스카프 하나만 더해도 다양한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러 스타일보다 내 스타일 하나를 정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기본 스타일을 만들 때 기본 컬러와 디자인은 필수입니다. 결국 기본은 실패하지 않는 선택이고 오래가는 멋입니다. 겉멋보다 내공 있는 멋, 그게 바로 기본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깔끔하지 않으면 귀티는 사라집니다. 옷에 주름이 많거나 보풀이 일어나 있으면 전체 인상이 흐려집니다.
옷에서 먼지가 보이거나 구겨져 있으면 단정한 인상이 안 납니다. 옷을 고를 때보다 입고 난 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할 때도 많습니다. 셔츠에 다림질이 되어 있으면 훨씬 깔끔해 보입니다. 니트도 착용 전 먼지를 한번 정리해주면 느낌이 달라집니다. 코트나 자켓은 특히 소매 끝과 옷깃 부분을 한번 더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외출 전 거울 앞에서 정리된 인상인지 체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귀티는 결국 정돈된 인상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고급 옷도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지저분해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렴한 옷도 깔끔하면 훨씬 더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귀티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옷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그 사람의 생활 태도를 보여줍니다. 깔끔하게 다듬어진 옷차림은 곧 그 사람의 품격을 보여주는 거죠. 정리는 스타일보다 먼저 챙겨야 할 귀티의 첫걸음입니다. 옷은 몸을 감싸주는 것이지만 지나치게 꽉 끼면 불편해 보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너무 딱 맞는 옷은 오히려 피곤해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헐렁하고 큰 옷은 체형을 부각시키고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듭니다. 크다고 편해 보이는 게 아니라 처져 보일 수 있다는 점 기억해야 합니다. 핏은 적당히 여유 있는 느낌이 가장 좋습니다. 팔, 어깨, 허리, 다리의 라인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게 중요합니다. 앉거나 움직일 때 불편하지 않으면서도 흐트러지지 않아야 귀티가 납니다. 허리가 살짝 들어간 자켓이나 기장이 골반에 맞는 상의가 좋습니다. 바지도 너무 좁지도 너무 퍼지지도 않은 일자, 핏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옷이 몸에 맞으면 자세도 자연스럽게 바르게 됩니다. 반대로 옷이 맞지 않으면 자꾸 만지게 되고 자신감도 떨어지게 되죠. 특히 팔 길이와 바지 길이는 몇 센티 차이로 인상이 확 달라집니다. 수선이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꼭 조정해서 입는 걸 추천드립니다. 핏만 잘 맞춰도 같은 옷이 훨씬 더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옷이 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몸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게 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잘 어울리는 옷이 나에겐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키가 작은 분은 상체가 길어 보이지 않도록 위아래 균형을 잘 맞춰야 합니다. 상의는 짧고 간결한 디자인, 하의는 적당한 길이로 다리를 길어 보이게 하면 좋습니다. 배가 나왔다면 너무 딱 붙는 옷보다 살짝 여유 있게 덮는 옷이 안정감을 줍니다. 어깨가 좁은 분은 어깨선이 또렷한 자켓을 입으면 균형이 맞아 보입니다. 팔뚝이 고민인 분은 팔 길이가 팔꿈치를 가볍게 덮는 스타일이 좋습니다. 체형에 맞는 옷은 단점을 가려주고 장점을 살려줍니다. 거울 앞에서 옷이 몸에 잘 앉아 있는지 확인해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손을 들어도 올라가지 않고 앉았다 일어나도 불편하지 않은 옷이 좋습니다. 옷을 입었을 때 편한데 정돈된 느낌이 들면 잘 맞는 핏입니다. 체형에 맞게 입으면 몸도 가볍고 마음도 당당해집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세련돼 보이고 귀티가 자연스럽게 묻어납니다. 브랜드보다 중요한 건 내 몸에 얼마나 잘 맞는가입니다. 매장에서 입어보고 꼭 확인한 후 고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체형에 맞는 핏, 이것만 지켜도 옷태가 확 달라집니다. 옷의 선 하나로 전체 인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허리선과 어깨선은 귀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허리선이 너무 낮거나 애매하면 다리가 짧아 보이고 체형이 퍼져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허리선을 딱 맞추면 다리가 길어 보이고 전체 비율이 좋아집니다. 상의는 골반선에 맞춰 떨어지는 길이가 가장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어깨선은 어깨 끝에 딱 맞아야 깔끔한 인상을 줍니다. 어깨가 처져 보이면 사람이 기운 없어 보이고 무너진 인상이 됩니다.
어깨선이 위로 살짝 올라간 자켓이나 셔츠는 얼굴형도 살려줍니다. 어깨에 맞지 않는 옷은 핏 전체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허리와 어깨선만 잘 맞춰도 체형이 단정하고 균형감 있게 보입니다. 옷이 입혀진 느낌보다 내 몸에 맞춰진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감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자세도 달라집니다. 기본적인 선만 지켜도 옷을 잘 입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귀티 있는 인상은 결국 작은 디테일에서 시작됩니다. 허리선과 어깨선, 이 두 가지만 신경 써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얼굴의 생기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입는 옷의 색이 얼굴빛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회색이나 검정처럼 어두운 색은 무난하지만 칙칙해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얼굴 피부가 밝지 않거나 혈색이 없는 분에게는 더 그렇게 보이죠. 반면에 밝고 따뜻한 색을 입으면 얼굴이 환해 보입니다. 베이지, 연한 하늘색, 라이트 블루 같은 색은 누구에게나 무난하면서도 생기를 줍니다. 톤이 너무 강하지 않으면서 부드러운 색이 가장 좋습니다. 옷 전체를 밝게 입기 부담된다면 상의만이라도 환한 색으로 바꿔보세요. 얼굴 근처에 밝은 색이 있으면 빛을 반사해서 피부가 더 깨끗해 보입니다. 특히 봄, 여름에는 연한 핑크나 연두 계열도 괜찮습니다. 어두운 색은 격식 있는 자리에는 괜찮지만 일상에서는 너무 무거울 수 있습니다. 검정색은 피부의 주름이나 기미를 도드라지게 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색 하나만 바꿔도 분위기가 달라지고 인상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옷이 얼굴을 감싸주듯이 밝게 밝혀주는 느낌이 나야 귀티가 납니다. 옷은 색에서부터 이미지를 만든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중년 이후에는 강한 색보다 부드러운 색이 더 세련돼 보입니다. 파스텔 톤은 은은하게 고급스러움을 주는 대표적인 색입니다. 연한 블루, 민트, 라벤더 같은 색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차분해집니다. 베이지나 아이보리 색은 따뜻하고 품위 있는 인상을 줍니다. 특히 피부색이 어두운 분은 베이지 계열이 훨씬 잘 어울립니다. 아이보리는 흰색보다 부드럽고 부담 없이 얼굴을 살려줍니다. 파스텔 계열은 남성분들에게도 잘 어울리는 색입니다. 셔츠나 니트, 가디건에 활용하면 젊고 편안한 인상을 줍니다. 전신에 밝은 색을 쓰기 어렵다면 안에 입는 이너나 스카프로 포인트를 줄 수 있습니다. 파스텔 톤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색을 잘 활용하면 목소리도 더 따뜻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밝은 색을 입은 날은 표정도 자연스럽게 밝아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단정함과 고급스러움 둘 다 잡고 싶다면 이 색 계열을 꼭 활용해 보세요. 너무 튀지 않고 은은하게 눈에 들어오는 색이 진짜 귀티를 만들어줍니다. 색감 하나로 전체 스타일이 완성될 수 있다는 걸 느껴보세요. 사람마다 잘 어울리는 색이 다르기 때문에 얼굴에 맞는 색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피부가 붉은 편이라면 초록 계열이나 회색이 조화를 줄 수 있습니다. 피부가 노란 편이라면 하늘색이나 라이트 그레이가 어울립니다. 피부가 하얀 분은 대부분의 색이 잘 받지만 너무 연한 색은 피로해 보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얼굴과 옷이 서로 튀지 않고 조화롭게 어울리는지입니다. 옷을 입었을 때 얼굴이 환해 보이고 표정이 살아난다면 그 색이 잘 맞는 겁니다. 거울 앞에서 옷을 입고 얼굴이 어두워 보이는 색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얼굴빛이 탁해 보인다면 색을 잘못 고른 걸 수도 있습니다. 밝은 색을 입으면 눈매도 또렷해지고 인상도 부드러워집니다. 옷을 고를 땐 얼굴빛부터 체크해보는 습관을 들이면 실패가 줄어듭니다. 색은 단순히 멋이 아니라 얼굴을 살아나게 하는 배경입니다. 귀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본인에게 어울리는 색을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게 맞는 색을 몇 가지 정해두면 옷 고르기가 쉬워집니다. 색이 어울리면 나이보다 더 젊고 건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얼굴빛을 살리는 색, 그것이 진짜 스타일의 시작입니다. 옷을 잘 입었는데도 왠지 지저분해 보이는 이유, 바로 옷 상태 때문입니다. 구김이 많은 옷은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흐트러져 보입니다. 특히 셔츠, 바지, 코트는 구김에 따라 인상이 크게 달라집니다. 다림질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단정함이 사라집니다. 보풀이 많은 니트나 티셔츠는 오래되고 낡은 느낌을 줍니다. 밝은 옷에 누런때가 보이면 청결감이 확 떨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브랜드 옷이라도 상태가 안 좋으면 전체 스타일이 무너집니다. 반대로 저렴한 옷도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으면 훨씬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특히 소매끝, 옷깃, 바지 밑단은 쉽게 때가 타는 부분입니다. 외출 전 한 번만 더 살펴보면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청결한 옷은 상대방에게 신뢰감과 호감까지 줍니다. 청결은 패션보다 먼저 보여지는 예의입니다. 옷의 디자인보다 얼마나 잘 관리됐느냐가 더 인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귀티 있는 사람들은 깔끔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깔끔하게 입는 사람입니다. 옷 하나의 상태가 곧 내 이미지를 보여준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나이가 들면 옷을 자주 사는 것보다 잘 입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자주 입는 옷이더라도 관리만 잘하면 새 옷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니트는 착용 후 옷걸이에 바로 걸지 말고 하루 쉬게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켓이나 셔츠는 다림질해서 정리하면 훨씬 깔끔해 보입니다. 색이 바랜 옷은 세탁을 자주 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관리가 부족했다는 느낌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염색이나 수선으로 새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바지의 밑단이 해졌다면 간단한 수선으로 새 바지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옷은 오래됐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 관리하면서 오래 입는 게 더 멋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엔 잘 입는다는 느낌보다 잘 챙긴다는 인상이 더 중요합니다. 옷걸이 정리, 세탁 주기, 보관법만 조금 신경 써도 상태가 훨씬 좋아집니다. 보풀 제거기나 다리미 같은 작은 도구만 있어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옷은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인상을 줍니다. 관리가 잘 된 옷은 입는 사람의 성격까지 보여줍니다. 새 옷보다 깔끔한 옷이 더 신뢰감 있고 멋있어 보입니다. 결국 귀티는 옷의 새로움보다 정성에서 나옵니다. 멋있게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는 깨끗하게 입는 것이 기본입니다. 옷에 특별한 디자인이 없어도 청결하게 정돈돼 있으면 귀티가 납니다. 아무리 최신 유행을 따라도 옷이 지저분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스타일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청결은 누구에게나 공통입니다. 티셔츠 한 장도 잘 빨고 잘 다리면 단정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상의는 목 부분, 바지는 무릎 부분, 신발은 발등과 뒤축을 꼭 확인하세요. 흰색 옷은 특별히 더 관리가 필요하지만 잘만 입으면 가장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때가 탔거나 늘어진 옷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청결하게 입는 습관은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시작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옷 입기 전에 한번 정리하고 확인하는 습관부터 시작해 보세요. 냄새 없는 옷, 구김 없는 옷, 먼지 없는 옷이 첫인상을 바꿉니다. 청결하게 입으면 사람이 자신감 있어 보이고 활기차게 느껴집니다. 청결은 나 자신을 위한 배려이자 상대방을 위한 예의입니다. 비싼 옷보다 깔끔한 옷이 사람을 더 믿음직스럽게 보이게 합니다. 결국 잘 입는다는 말보다 깨끗하게 입는다는 말이 더 큰 칭찬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편한 신발이 먼저 손이 가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편하다고 해서
아무 신발이나 신으면 전체 옷차림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복엔 잘 어울리던 신발이 정장 바지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편안함과 품위를 동시에 갖춘 신발이 가장 좋습니다. 발등이 덮인 로퍼나 가죽 슬리본은 부담 없이 깔끔하게 신을 수 있습니다. 스니커즈도 디자인이 단정한 걸 고르면 캐주얼한 옷에도 잘 어울립니다. 색깔은 검정, 흰색, 네이비, 브라운처럼 기본색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에 장식이 많거나 너무 튀는 색은 오히려 나이를 더 들어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발이 편한 것도 중요하지만 신었을 때 발 모양이 예쁘게 잡히는 신발을 골라야 합니다. 소재는 너무 얇거나 헐렁하지 않고 발을 잘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신발이 발에 딱 맞으면 걷는 모습도 자연스럽고 자신감 있어 보입니다. 구두처럼 딱딱하지 않더라도 정돈된 느낌만 있어도 충분히 고급스럽습니다. 발에 맞는 신발은 하루 종일 걸어도 피곤하지 않으니 일상 속 품위를 지켜줍니다. 패션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지만 인상은 발끝에서부터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발은 단순한 소품이 아니라 귀티를 완성하는 마침표입니다. 운동화는 누구나 신는 만큼 어떻게 신느냐가 중요합니다. 너무 헐렁하고 늘어난 운동화는 전체 옷차림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깔끔한 디자인의 흰 운동화는 어떤 옷에도 무난하게 잘 어울립니다. 청바지나 면바지에는 밝은색 운동화가 경쾌한 느낌을 줍니다. 반면 검정색 운동화는 무게감 있고 차분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로퍼는 단정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주는 대표적인 신발입니다. 면바지나 정장 바지에 모두 잘 어울리고 편하게 신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가죽 로퍼는 발 모양을 잘 잡아줘서 귀티나는 인상을 완성시켜줍니다. 슬리본은 끈이 없어 신고 벗기 편하지만 정돈된 인상을 주는 게 특징입니다. 캐주얼하면서도 깔끔한 스타일을 원할 때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 슬랙스나 니트와 매치하면 세련되면서도 편안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신발만 잘 갖춰도 대부분의 옷차림에 무리 없이 어울릴 수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소재와 색상을 달리하면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발장을 열었을 때 기본 신발 3켤레만 잘 정비되어 있어도 일상이 훨씬 편해집니다. 발끝에서 완성되는 센스, 결국은 신발에서 드러납니다. 신발이 낡아 있으면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인상이 흐려집니다. 밑창이 닳거나 발등에 주름이 가곳대가 낀 신발은 오래된 인상을 줍니다. 반대로 깨끗한 신발은 전체 옷차림을 정돈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광이 나거나 먼지가 없는 신발은 그 사람의 정성까지 보여줍니다. 신발을 닦는 습관은 작은 일이지만 인상에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흰 운동화는 자주 닦아야 깔끔한 느낌이 유지됩니다. 가죽 신발은 물걸레로 닦고 가죽 전용 크림을 발라주면 금방 새 것처럼 보입니다. 신발끈도 오래되면 새 것으로 교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 안쪽도 냄새 관리와 깔창 교체로 항상 쾌적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비 오는 날 신은 후에는 꼭 말려줘야 다음 날에도 기분 좋게 신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신발을 정리해도 전체 옷차림이 더 완성돼 보입니다. 구두든 운동화든 깨끗하다는 인상은 곧 신뢰감으로 이어집니다. 신발이 바뀌면 걷는 태도도 바뀌고 걷는 태도가 바뀌면 인상도 달라집니다. 결국 귀티 있는 인상은 발끝부터 준비되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매일 신는 신발, 오늘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액세서리는 전체 옷차림을 완성하는 마지막 한 수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착용하면 오히려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귀걸이, 반지, 목걸이, 팔찌를 다 하고 나면 중심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액세서리는 몇 개보다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번쩍이는 것보다는 은은한 질감이 더 고급스럽습니다. 반짝이는 금속보다는 무광이나 은은한 광택이 있는 재질이 더 세련돼 보입니다. 진주나 유광이 적은 원석 소재도 단정하고 차분한 인상을 줍니다. 옷이 깔끔하다면 액세서리도 그것에 어울리게 정돈된 느낌이어야 합니다. 어떤 장식이든 질감이 고급스러워 보이는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격보다 중요한 건 전체적인 균형과 소재에서 오는 이미지입니다. 값비싼 것보다는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 디자인이 훨씬 오래 갑니다. 액세서리는 멋을 내는 게 아니라 스타일을 보완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내가 되어야 하고 액세서리는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는 정도가 딱 좋습니다. 질감이 부드럽고 눈에 거슬리지 않는 액세서리는 나이와 무관하게 잘 어울립니다. 결국 중요한 건 많이가 아니라 잘 고른 하나입니다. 액세서리를 하나만 한다면 어디에 집중할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걸이 하나면 충분히 얼굴의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단정한 진주 귀걸이나 작은 링 귀걸이는 단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스카프는 가볍게 걸치기만 해도 전체 스타일이 확 달라집니다. 특히 목 근처가 허전하거나 옷색이 단조로울 때 좋은 포인트가 됩니다. 스카프는 패턴이 너무 화려하지 않고 색이 은은한 것을 고르면 좋습니다. 시계는 실용성과 멋을 함께 보여주는 대표적인 액세서리입니다. 가죽 스트랩이나 심플한 디자인의 메탈 시계는 어떤 옷에도 잘 어울립니다. 손목에 깔끔한 시계 하나만 있어도 귀티가 나는 느낌이 납니다. 남성분들도 넥타이 핀이나 벨트 버클처럼 작은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액세서리는 크게가 아니라 확실하게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러 개를 하는 것보다 하나를 확실히 매치하면 전체가 정돈돼 보입니다. 옷차림에 따라 오늘은 귀걸이, 내일은 스카프처럼 하나씩 포인트를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액세서리를 해도 본인의 얼굴과 분위기에 어울리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하나만 제대로 해도 나를 더 돋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멋을 내고 싶을수록 더 절제해야 우아함이 살아납니다.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 귀티가 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넘치게 꾸미면 어색하고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절제된 꾸밈은 보는 사람에게 안정감과 품위를 줍니다. 액세서리뿐 아니라 전체 옷차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된 색, 절제된 장식, 절제된 스타일이 조화를 이뤄야 진짜 멋입니다. 과한 장식은 유행을 타지만 절제된 멋은 시간을 타지 않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덜어냄이 더함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내 얼굴, 내 목소리, 내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게 바로 절제입니다. 사람은 눈에 띄는 것보다 눈에 잘 어우러지는 것이 훨씬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우아함은 단순한 옷차림과 간결한 액세서리에서 시작됩니다. 남을 위한 꾸밈이 아니라 나를 위한 정돈된 모습이 귀티의 핵심입니다. 멋은 많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적당함에서 나옵니다. 절제는 결코 부족함이 아니라 성숙한 멋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절제는 가장 세련된 꾸밈이 됩니다. 옷차림은 말없이 나를 설명하는 언어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보다 먼저 보이는 인상이 더 중요해지죠.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귀티는 비싼 옷이나 화려한 꾸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정함, 정돈됨, 절제된 멋에서 진짜 품위가 느껴집니다. 구김없는 셔츠, 잘 닦인 신발, 조용한 액세서리 하나.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그 사람 참 단아하다는 인상을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신경 쓰는 태도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옷장 안에 옷을 새로 사지 않아도
정리하고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귀티가 올라갑니다. 액세서리 하나, 색 하나, 핏 하나만 바꿔도 인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오늘 대본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혹시 나는 이렇게 입으면 자신 있어진다 하는 나만의 꿀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스타일 비결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다른 시청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주변의 부모님이나 친구분들께도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멋있고 귀티 나는 모습으로 나이들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도 품격 있게 나답게 살아가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생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혹시 누군가와 대화할 때 은근히 고개를 돌리는 걸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씻었는데도 뭔가 내 몸에서 냄새가 나는 건 아닐까 걱정되신 적 있으시죠? 샤워를 매일 하는데도 노인 냄새가 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몸 전체를 씻어도 그 부분을 제대로 씻지 않으면 냄새는 계속 납니다. 냄새는 체질이 아닙니다. 대부분 생활 습관과 씻는 방식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지 분비가 변하면서 냄새가 쉽게 올라옵니다. 특히 특정 부위에 노폐물이 쌓이기 쉬워지고 그게 냄새로 이어지죠. 문제는 주변 사람은 말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만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인 건 이 냄새는 특정 부위만 잘 관리해도 금방 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인 냄새가 나는 원인과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세 군데, 그리고 관리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너무 어렵지 않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가족과 대화할 때도 당당해지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렵지 않게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나이가 들면 몸에서 나는 냄새가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샤워를 해도 뭔가 기름진 냄새가 남아있죠. 이건 단순히 땀 때문이 아니라 피지의 변화 때문입니다. 50대 이후부터는 피부에서 나오는 피지 성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노네날이라는 성분이 늘어나면서 특유의 냄새가 생깁니다. 이 냄새는 흔히 말하는 노인 냄새의 주요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 피지 성분은 땀보다 훨씬 끈적하고 냄새가 오래갑니다. 특히 씻는데 소홀한 부위에 잘 쌓이기 때문에 냄새가 심해집니다. 그냥 물로 대충 씻어서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거품을 내고 손으로 문질러줘야 깨끗하게 닦을 수 있습니다. 피지는 주로 두피, 목 뒤, 귀 뒤, 가슴 아래 같은 부위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남습니다. 향수나 바디로션으로는 이 냄새를 덮을 수 없습니다. 뿌리는 것보다 닦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냄새의 시작은 피지 변화에서 온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몸 전체 중에서도 노폐물이 쉽게 쌓이는 부위는 따로 있습니다. 피부가 접히는 곳, 통풍이 안 되는 곳, 자주 씻지 않는 곳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귀 뒤, 목 뒤, 겨드랑이, 가슴 아래, 배꼽, 발 사이 같은 부위입니다. 이런 부위는 평소 샤워할 때 잘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물만 흘려보내거나 손이 잘 닿지 않아서 대충 지나치게 되죠. 그런데 이런 곳은 땀과 피지가 하루 종일 모여드는 곳입니다. 특히 더운 날이나 활동량이 많았던 날은 더 심해집니다. 옷 속에 가려져 있어서 통풍도 잘 안 되고 습기가 차기 쉽습니다. 땀이 마르면서 노폐물이 남고 거기에 세균이 자라면서 냄새가 나는 겁니다.
몸의 중심 부위일수록 열이 많고 피지 분비도 많습니다. 세안이나 샤워를 할 때 이 부분들을 일부러 신경 써서 닦아야 합니다. 그냥 비누칠만 하고 지나가면 냄새는 그대로 남습니다. 손으로 부드럽게 문질러서 거품을 내고 깨끗이 헹궈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씻을 때 순서도 중요하지만 어디를 씻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자주 쌓이는 곳을 자주 닦아줘야 냄새도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땀도 안 나는데 왜 냄새가 나지? 라고 궁금해 하십니다. 사실 노인 냄새의 주된 원인은 땀이 아니라 피지, 즉 기름입니다. 나이가 들면 땀은 줄지만 피지는 더 많아집니다. 피지는 끈적하고 공기 중 먼지나 노폐물을 잘 붙잡습니다. 이 피지에 세균이 달라붙고 분해되면서 냄새가 나는 겁니다. 특히 모공이 많은 부위, 그리고 접히는 부분에서 이런 현상이 잘 일어납니다. 피지는 하루만 안 씻어도 쌓이기 시작합니다. 땀처럼 흘러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씻지 않으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를 해도 기름기 있는 느낌이 남을 수 있는 거죠. 머리카락 근처나 목 뒤 같은 곳은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씻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때밀기보다는 부드러운 타월이나 손으로 문질러주는 게 좋습니다. 지나치게 자극을 주면 오히려 피지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름은 물만으로는 잘 씻기지 않으니 거품을 내서 구석구석 닦아줘야 합니다. 노인 냄새의 핵심은 기름이라는 걸 꼭 기억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목 뒤와 귀 뒤는 얼굴 못지않게 피지가 많이 나오는 부위입니다. 그런데 얼굴은 매일 씻으면서 목 뒤와 귀 뒤는 놓치기 쉽습니다. 이 부위는 햇볕도 덜 받고 통풍도 잘 안 돼서 냄새가 쉽게 쌓입니다. 하루 종일 머리카락에 가려지고 옷깃에 덮여 있어서 습기가 많아지죠. 특히 귀 뒤는 귀지뿐만 아니라 피지와 땀이 섞여서 냄새가 심해집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기름지거나 미끄럽다면 피지가 쌓였다는 뜻입니다. 이 부위는 샴푸할 때 같이 씻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귀 뒤, 목 뒤는 따로 비누 거품을 내서 손으로 문질러 씻어줘야 합니다. 특히 더운 날이나 외출하고 돌아온 날은 더 꼼꼼히 닦아야 합니다. 그냥 물로 헹구는 것만으로는 냄새의 원인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느끼는 분들의 대부분이 이 부위를 놓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곳을 깨끗이 씻기만 해도 냄새가 절반 이상 줄어든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세수하듯이 매일 목 뒤와 귀 뒤도 손으로 꼼꼼하게 닦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작은 변화지만 채취 개선에 큰 효과를 줍니다. 몸 전체를 씻기 전에 먼저 이 부위부터 체크해 보세요. 샤워할 때 귀 뒤를 신경 써서 닦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귀 앞은 거울을 보면서 닦지만 귀 뒤는 잘 보이지 않아 놓치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곳이 냄새의 중심지일 수 있습니다. 귀 뒤는 피지가 가장 두껍고 세균도 잘 자라는 환경입니다. 땀과 피지, 먼지, 머리카락 기름까지 모두 모이는 부위입니다. 특히 머리를 감은 후 샴푸나 린스가 귀 뒤에 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잔여물이 남아있으면 피지와 섞여 악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귀 뒤를 손으로 문질렀을 때 미끌미끌하거나 냄새가 느껴진다면 이미 신호가 온 겁니다. 따뜻한 물로 적신 수건이나 손으로 부드럽게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강하게 문지르면 피부가 자극을 받을 수 있으니 부드럽게 씻어야 합니다. 귀 뒤는 매일 한 번씩만 씻어줘도 냄새가 많이 줄어듭니다. 또 귀걸이를 착용하시는 분은 귀 뒤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더 자주 관리해야 합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 방치하면 냄새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샴푸 후 꼭 손으로 귀 뒤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닦는 습관을 들이세요. 작은 부위지만 청결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곳 중 하나입니다. 목 뒤와 귀 뒤를 씻을 때는 손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떼수건이나 브러쉬는 너무 강해서 오히려 피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비누나 바디워시로 거품을 충분히 낸 다음 손끝으로 닦아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손가락을 펴서 귀 뒤를 둥글게 감싸며 문질러 주세요. 목 뒤는 목덜미부터 양옆까지 부드럽게 닦아야 합니다. 귀 아래에서 목 뒤쪽으로 천천히 쓸어내리듯 씻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한 번 샤워 시간에 함께 루틴으로 포함시키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집니다. 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미지근한 물로 헹궈주는 게 피부에 부담이 덜합니다. 헹군 뒤에는 물기를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서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샤워 후엔 목 뒤까지 함께 바디로션을 발라주면 더 좋습니다. 노화로 인해 건조해진 피부는 더 많은 피지를 만들기 때문에 보습도 중요합니다. 세정 후에 바르는 보습제는 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대에 씻는 습관을 들이면 더 잊지 않고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 거울을 활용해 귀 뒤 확인도 해보시면 좋습니다. 꾸준한 관리가 최고의 탈취제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겨드랑이와 가슴 아래는 통풍이 잘 안 되는 대표적인 부위입니다. 특히 5단에 늘 가려져 있기 때문에 땀이 차고 습기가 오래 머뭅니다. 이런 환경은 세균이 자라기 딱 좋은 조건입니다. 땀은 마르면서 노폐물을 남기고 그게 쌓이면 냄새로 이어집니다. 특히 살이 접히는 부위라 땀이 안 보이게 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잘 모르지만 옆 사람은 냄새를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겨드랑이는 냄새샘이 가장 많은 곳이라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가슴 아래도 마찬가지로 땀과 피지가 자주 고입니다. 특히 몸집이 있는 분들이나 활동량이 적은 분들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이 부위는 땀이 잘 나면서도 자극을 받기 쉬운 곳이라 관리가 더 필요합니다. 자주 씻지 않으면 냄새뿐 아니라 피부 트러블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번 이상은 반드시 비누 거품으로 씻어내는 게 좋습니다. 통풍이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샤워 후에도 잘 말려줘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외출 후에는 바로 씻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작은 부위 같지만 전체 채취의 인상을 바꾸는데 큰 영향을 줍니다. 땀만 날 때는 그리 심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피지와 땀이 섞이면서 생기는 복합적인 냄새입니다. 피지는 끈적한 기름 성분이고 땀은 수분이 많아 서로 잘 섞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세균이 쉽게 번식하면서 악취를 만들게 됩니다. 특히 겨드랑이와 가슴 아래는 세균 번식이 빠른 부위입니다. 옷에 덮여 있어서 습기와 열이 항상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땀이 날 때마다 이 부위를 닦아주는 게 어려운 분들은 아예 땀이 덜 나게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속옷을 자주 갈아입는 것만으로도 냄새가 줄어듭니다. 땀이 마른 상태로 오래 방치되면 피지와 함께 굳어 냄새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샤워할 때 반드시 이 부분은 거품을 내서 손으로 문질러야 합니다. 무심코 대충 지나가기 쉬운 부위지만 냄새는 그 틈을 잘 알고 찾아옵니다. 특히 겨드랑이는 탈취제만 바르는 것보다 먼저 깨끗이 씻는 게 우선입니다. 몸을 씻지 않고 뿌리는 향수나 스프레이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냄새 위에 향이 겹쳐지면 더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냄새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씻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겨드랑이와 가슴 아래는 피부가 민감한 부위입니다. 그래서 떼수건이나 강한 브러쉬보다는 손이나 부드러운 수건을 사용해야 합니다. 비누는 향이 강한 제품보다 순하고
자극 없는 걸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거품을 충분히 내서 부드럽게 문지르고 구석까지 잘 씻어야 합니다. 겨드랑이는 손을 들어 충분히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가슴 아래는 살이 접히는 곳까지 손가락으로 펴서 닦아주세요. 물로만 헹구지 말고 반드시 비누나 바디워시를 써야 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씻은 뒤에는 꼭 수건으로 물기를 말끔히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기가 남아있으면 또다시 냄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름철엔 땀이 말라붙기 전에 한 번 더 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에도 땀은 나기 때문에 계절 상관없이 매일 관리해줘야 합니다. 탈취제나 파우더는 씻은 후 피부가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속옷은 하루 한 번 이상 갈아입고 빨래할 때도 뜨거운 물에 삶는 게 더 좋습니다. 피부가 가렵거나 트러블이 생긴다면 씻는 방법을 다시 점검해 보세요. 청결이야말로 건강과 채취를 동시에 관리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신발을 벗는 순간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발냄새입니다. 얼굴은 아무리 단정해도 발냄새가 나면 인상이 확 바뀌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발 관리가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발냄새는 상대방에게 강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냄새입니다. 발은 하루 종일 신발 속에 갇혀 있어서 땀이 가장 많이 차는 부위입니다. 통풍이 잘 안 되고 피부 사이사이에 습기가 고이면 냄새가 쉽게 납니다. 땀 자체보다 땀과 피지, 세균이 만나면서 생기는 복합 냄새가 문제입니다. 특히 양말을 하루 종일 신으면 발이 숨을 쉬지 못해 냄새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양말은 하루에 한 번 꼭 갈아 신는 것이 기본입니다. 신발도 같은 걸 며칠 연속으로 신기보다는 하루 이틀씩 번갈아 가며 신는 게 좋습니다. 발냄새는 나도 모르게 나는 경우가 많아서 주변 사람 눈치만 보게 됩니다. 스스로도 알기 어렵지만 상대는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발을 씻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얼굴보다 더 자주 신경 써야 할 부위가 바로 발일 수 있습니다. 발냄새 하나로 전체 인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발냄새의 원인은 단순히 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땀, 피지, 각질, 발톱 사이 노폐물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발톱 주변에는 때가 잘 끼고 씻기 어렵기 때문에 냄새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각질이 쌓이면 땀과 섞여 악취가 나는 원인이 됩니다. 발가락 사이는 좁고 어두워서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발바닥은 피부가 두껍기 때문에 땀이 마르지 않고 고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샤워할 때 발을 대충 헹구는 정도로는 냄새 제거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비누 거품을 내서 손이나 부드러운 수세미로 닦아줘야 합니다. 발톱 주변도 꼼꼼히 닦고 발가락 사이도 손가락으로 벌려가며 씻어야 합니다. 씻은 후에는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말려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가 축축하게 남아있으면 냄새는 금방 다시 생깁니다. 오래된 각질은 주기적으로 제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각질 제거를 너무 자주 하면 피부가 약해질 수 있으니 주 1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발톱도 자주 깎고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발냄새를 줄이는 기본입니다. 복잡한 관리보다 매일 잘 씻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발을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 대충 헹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비누나 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해 거품을 충분히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을 이용해 발가락 사이를 하나씩 벌려서 문질러줘야 합니다. 발바닥은 발 뒤꿈치부터 앞꿈치까지 구석구석 닦아야 합니다. 수세미나 부드러운 발솔을 함께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샤워 마지막에 발을 씻는 루틴을 정해두면 잊지 않고 챙길 수 있습니다. 씻은 후에는 발가락 사이를 포함해 물기를 완전히 닦아내야 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곰팡이나 무좀 같은 피부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무좀이나 발톱 질환이 있다면 치료와 함께 더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깨끗이 씻고 양말도 자주 갈아 신어야 합니다. 신발은 햇볕에 말리거나 탈취제를 사용해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냄새가 심할 경우에는 발냄새 전용 파우더나 스프레이도 함께 활용해 보세요. 하지만 무엇보다 기본은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하루 5분만 신경 써도 발 냄새는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깔끔한 발은 내 건강은 물론 타인에게도 좋은 인상을 남깁니다. 냄새는 몸에서만 나는 게 아닙니다. 입는 옷, 덮는 이불, 신는 양말에서도 냄새가 스며들 수 있습니다. 땀이 배인 옷을 오래 입으면 세탁해도 냄새가 완전히 빠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속옷과 양말은 하루에 한 번 이상 갈아입는 것이 기본입니다. 운동을 하거나 땀을 많이 흘린 날은 2번 이상 갈아입는 게 좋습니다. 양말은 흡수력이 좋은 면 소재로 고르고 땀이 잘 마르는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불이나 침구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세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땀을 많이 흘리는 분은 이불이 땀 냄새를 머금기 쉽습니다. 햇볕에 자주 말려주는 것만으로도 냄새 제거에 효과가 큽니다. 속옷이나 수건은 삶아서 세탁하면 세균 제거에 더 효과적입니다. 옷장에서 오래된 옷을 꺼내 입을 때도 반드시 한 번 세탁한 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냄새는 반복적으로 쌓이기 때문에 주기적인 관리가 필수입니다. 땀과 피부 기름이 스며든 옷은 시간이 지나면 고약한 냄새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옷뿐만 아니라 자주 사용하는 쿠션이나 베개 커버도 관리해야 합니다. 몸을 아무리 잘 씻어도 입는 것들이 깨끗하지 않으면 냄새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냄새를 가리기 위해 향수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향수는 냄새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잠시 덮는 역할만 합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 위에 향기가 겹쳐지면 더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수를 뿌리기 전에 반드시 청결부터 신경 써야 합니다. 냄새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향만 더하면 효과는 오히려 반감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대에 샤워하는 습관을 들이면 몸이 더 빨리 깨끗해집니다. 특히 외출 전, 잠들기 전에는 꼭 한 번 몸을 닦아주는 루틴이 좋습니다. 아침에 간단하게 물수건으로 닦는 것만으로도 산뜻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거품을 내서 꼼꼼히 씻어내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향수는 씻은 후 땀이 덜 나는 부위에 소량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 뒤, 팔 안쪽, 가슴 위쪽처럼 열이 많이 나지 않는 부위가 적당합니다. 향수보다 더 중요한 건 몸 전체에서 나는 자연 냄새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순서로 씻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향기는 청결한 몸 위에 얹어졌을 때 가장 빛이 납니다. 결국 깨끗함이 가장 좋은 향수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몸 냄새에 큰 영향을 줍니다. 마늘, 양파, 기름진 음식은 체취를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튀긴 음식이나 육류 위주의 식단은 몸속 노폐물을 늘릴 수 있습니다. 노폐물이 많아지면 땀이나 피지를 통해 냄새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식단을 가볍고 신선하게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채소, 과일, 물을 자주 섭취하면 몸 냄새가 훨씬 줄어듭니다. 물은 하루 6에서 8잔 정도 꾸준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수분이 충분하면 노폐물이 땀이나 소변으로 원활히 배출됩니다. 커피나 알코올은 탈수를 유발하므로 적당히 조절해야 합니다. 장 건강도 채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유산균이 풍부한 식품도 도움이 됩니다. 변비가 있을 경우 노폐물이 오래 남아 냄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식습관을 점검하고 조금만 바꿔도 채취가 확실히 개선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땀 냄새도 자연스럽게 순해집니다. 냄새를 없애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속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몸 안이 깨끗해야 바깥도 향기로울 수 있습니다. 샤워할 때 순서를 정해두면 놓치는 부위 없이 꼼꼼히 씻을 수 있습니다. 보통 머리부터 시작해서 얼굴, 상체, 하체, 발순으로 내려가는 방식이 좋습니다. 머리를 먼저 감으면 헹궈진 거품이 몸을 타고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더러움도 제거됩니다. 얼굴은 부드럽게 닦아내고 목과 귀 뒤는 손으로 꼭 확인하며 닦아야 합니다. 겨드랑이, 가슴 아래는 따로 신경 써서 비누 거품을 충분히 사용해 문질러 주세요. 배꼽과 허리, 등도 거울을 보며 빼놓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허벅지, 무릎 뒤, 종아리까지 내려오면서 손으로 쓸듯이 닦는 습관을 들이면 깔끔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발은 마지막에 따로 거품을 내서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꼼꼼히 씻어야 합니다. 순서를 정해놓고 매번 똑같이 씻으면 습관이 되어 자연스럽게 몸 전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부위마다 소홀해지지 않게 순서를 지키는 것이 냄새 예방의 기본입니다. 거칠게 밀기보다는 부드럽고 정성껏 문질러주는 게 효과가 더 좋습니다. 땀이나 피지는 하루만 지나도 쌓이기 때문에 매일 씻는 게 중요합니다. 샤워 시간이 길 필요는 없지만 순서와 방식은 꼭 챙겨야 합니다. 빠르게 씻을 땐 중요한 부위만 골라 집중적으로 관리해도 좋습니다. 씻는 순서 하나만 바꿔도 냄새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얇아지기 때문에 세정제 선택이 더 중요해집니다. 너무 강한 세정제는 피부를 자극하고 오히려 더 많은 피지를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향이 강하거나 알갱이가 있는 제품은 노인 피부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순하고 보습 성분이 들어간 약산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로에,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같은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자극이 적습니다. 폼 형태보다는 젤이나 크림 타입이 피부를 더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피부가 민감한 분이라면 샘플을 먼저 써보고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냄새 제거에 효과적인 제품 중에서도 피부 보호를 해주는 걸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씻고 나서 당김이 심하거나 간지러움이 생기면 제품을 바꾸는 게 좋습니다. 피부 타입은 사람마다 다르니 한 번 써봤다고 무조건 맞는 건 아닙니다. 등이나 발은 조금 강한 제품을, 얼굴과 목은 더 순한 제품을 구분해서 써도 됩니다. 한 가지 제품으로 전신을 다 씻는 것보다 부위별로 나눠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냄새 제거 기능과 함께 보습 기능이 있는 제품을 찾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정제를 고를 때는 성분표를 꼭 읽어보고 선택하세요. 피부에 자극 없이 냄새를 없애주는 세정제가 최고의 선택입니다. 몸을 깨끗이 씻는 것만큼 중요한 게 씻은 후 관리입니다. 샤워 후 바로 물기를 닦아내지 않으면 세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습니다. 수건으로 몸 전체를 꼼꼼히 두드리듯이 말려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 겨드랑이, 가슴 아래, 귀 뒤는 꼭 건조시켜야 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냄새의 원인이 되기 쉽습니다. 필요하다면 드라이기나 선풍기를 이용해서 습한 부위를 말려주세요. 말린 후에는 보습제를 가볍게 발라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건조한 피부는 피지 분비를 늘려 냄새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화로 인해 피부가 쉽게 갈라지거나 가려운 분들은 더 필요합니다. 땀이 많이 나는 부위는 파우더를 살짝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파우더는 반드시 깨끗이 씻은 후 건조한 상태에서 발라야 효과가 있습니다. 샤워 후에 입는 옷도 중요한데 땀 흡수가 잘 되는 면 소재 옷을 추천합니다. 너무 두꺼운 옷보다는 숨이 잘 쉬는 가벼운 옷이 좋습니다.
씻은 후 몇 가지 작은 습관만 바꿔도 냄새는 확실히 줄어듭니다. 샤워는 끝났지만 관리 습관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나서 혹시 나도 냄새가 나는 걸까? 걱정되셨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 냄새는 본인은 잘 못 느끼고 주변 사람만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부위만 잘 씻어도 냄새는 확실히 줄어듭니다. 매일 씻는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어디를 어떻게 씻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귀 뒤, 목 뒤, 겨드랑이, 가슴 아래, 발가락 사이, 이 세 곳만 제대로 관리해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냄새는 나이 탓이 아니라 습관 탓입니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냄새 없고 산뜻한 내 몸을 만드는데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이제 주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자신 있게 만남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 가장 공감되셨던 부분은 어디인가요? 혹시 여러분만의 냄새 관리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이나 지인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청결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습관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보세요. 분명 내 몸이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하고 실용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깨끗하고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